아날로그 감성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우리 아이들.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제는 산소통까지 등장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삶의 즐거움, 행복감 어떻게 찾아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나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미래세대가 원하는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행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은지 함께 나눠보도록 해요. 요즘 청소년 친구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옛날 감성, 아날로그 감성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가 없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지냈던 점과 학교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수 있었던 점들을 들 수 있겠죠. 또 저와 상담을 하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는 관계의 순수함이라고도 표현하였는데 삐삐세대, 문자세대가 주는 아날로그의 순수함이 너무 보기 좋고 부럽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태어나기 전 또는 태어나서 별로 기억이 나지 않는 이 시절을 우리 아이들은 왜 그리워하는 걸까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또 복지체계, 교육 수준, 경제적 만족감, 정치, 문화, 생태적, 사회적 요인들이 잘 갖추어져야 하겠죠. 디지털이 발달하고 경제적 풍요로움이 많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불편함이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넘쳐나는 정보와 경쟁 속에서 매우 지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좋은 강의도 많고 쾌적한 공부 환경도 갖추어져 있어서 공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업의 양도 질도 깊이도 매우 넓어졌고 깊어져서 잘하는 아이들도 그만큼 많아지면서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해진 상황이에요. 결국 아이들은 학업을 경쟁처럼 해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고 아이들의 행복감에 큰 타격을 주게 되는 거죠. 광주 과학기술원의 김희삼 교수님은 학사과정으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학기 초마다 학생들에게 인생 행복 곡선을 그려보게 했고 10점 만점의 행복감이 6점대로 떨어지는 시기가 공통적으로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청소년기에 행복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교우관계나 가정불화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성적에 관련된 고민들이 주된 이유였고 특히 학교를 내신 등급을 위한 전쟁터로 여기면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압박감에 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돼요. 상담 현장에서도 삶에서 가장 힘든 점을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 관계의 어려움과 상호작용의 부재를 가장 많이 호소해요. 특히나 관계의 부재는 아이들의 행복감을 저해하고 경쟁하는 구도 속에서의 관계는 신뢰와 협동, 배려나 공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만들죠. 그동안 한국 경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무한 경제를 토대로 발전해 왔고 아직도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미래학자가 전망하는 미래의 경제 발전은 한 사람의 노력과 어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의 것이 아닌 여러 사람과 생각을 공유하고 협업하면서 하나의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를 잘 만들고 이끌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하겠죠. 앞으로의 인재는 관계를 잘 만들고 이끄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행복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행복감에 큰 영향을 주는 인간관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관계 경험은 부모와의 관계죠. 이 부모와의 관계 경험은 아이의 관계 성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요즘은 결혼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아이를 출산하는 시기도 좀 늦어져서 부모 자녀의 나이 차이가 35년에서 40년 정도의 이제 나이 차이, 이 세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세대 차이를 이제 좁히는 일이 좀 어려운 일이죠. 아무리 자녀를 이해하고 이제 수용하려고 해도 이제 쉽지 않아요. 또 우리 기성세대인 부모 세대가 클 때는 형제관계, 사촌관계, 또 이모나 삼촌 같은 다양한
가족 관계가 있어서 부모와 직접 나누지 않아도 다른 가족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들이 있었죠. 하지만 미래 세대는 이런 형제 관계나 사촌 관계가 사라지고 외동으로 아이 혼자 아이인 경우의 비중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만큼 첫 관계인 부모와의 관계도 어려움이 크고 또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적어지면서 관계에 이제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관계의 부재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기계와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변화되고 발전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결국 미래의 우리 아이들은 기계가 지적인 능력을 많이 대처해주면서 개인의 어떤 개별 능력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이제 협업하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게 될 거예요. 또 그 능력이 또 아이들의 행복감과도 또 연결되는 거고요. 지금의 아이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경쟁 없던 수평적이고 협동적이었던 초등 시절의 교육 방식과 조건 없던 관계의 즐거움이에요. 리라쌤이 생각하는 관계에서의 협력하고 협업하는 능력은 상대의 입장을 좀 공감하고 배려하면서 관계 안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해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이제 상호작용의 경험을 통해 협력과 협업이 가능하게 되겠죠. 무엇보다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가족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를 쌓고 존중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세대 차이가 커진 가족에서의 소통하는 대화 방법은 어떤 지적이나 핀잔하는 대화 방법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좀 이해하고 그 복잡함과 불안함을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대화를 할 때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부모 노릇이 더 힘들어졌죠. 시대에 발맞춰서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알아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또 지름길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더 긍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또 설계해 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공감해주는 대화법 꼭 기억해 주세요. 기성세대인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관계의 즐거움을 통해 행복감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소통하는 즐거움, 이해받고 배려하는 존중의 경험들을 통해 자신이 좀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 행복감을 나누면서 더 큰 행복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해요. 또 앞으로 환경적인 변화, 정치, 사회적인 변화도 미래 세대가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조금 더 노력하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고요. 환경보호는 물론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도 미래 세대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뽑는 것, 그리고 경쟁보다는 협업과 조화를 이루는 교육적 변화, 제도적, 사회적 변화 등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겠죠. 리라쌤도 미래 세대를 위한 변화에 함께 동참할게요. 이번 한 주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주변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대화도 나누시고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들을 통해 관계의 즐거움을 경험하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